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프린트 받으셔서 이제 그 1, 2월 달서부터 이제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그죠? 나가서 요게 이제 그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6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6페이지 펴보시면 그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밑에 예제 문제를 보시면은 30회 기출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은 틀린 지문을 찾아라, 옳은 지문을 찾으라 했는데 옳은 지문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옳은 걸 찾으라니까 다른 건 틀린 걸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가 물론 뭐 하나는 옳은 질문이 있는데 틀린 지문을 다 염두에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실력을 이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각 책에 잘 돼 있는 게 그 교재로 가시면은 오늘 할 부분이 페이지로는 32페이지로 펴보세요. 32페이지 피시면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그 전체적인 틀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나갈 부분이 총론입니다. 그 총론에서 나온다면은 부동산 총론에서 나온다면은 문제가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뜨는데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찾았습니까? 그래서 별표를 세 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치는 거는 거의 뭐 가까다 뜨는 거고 두 개 치는 거는 뭐 2년에 한 번씩 세 개 치는 거는 내년에 99%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따라보세요. 법경기. 그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중점적으로 갈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나온도 하고 법률 쪽에 보시면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의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죠? 정착물이 이다 아니다라는 자체 그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가 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찍어드리면 부동산의 개념에서 나온다. 부동산의 개념. 세 가지가 무슨 경기가 있죠?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 그래서 경제에 5개 있고 기술에 4개 있고 그 법률이 협의와 강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거기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학개론 시험 문제, 공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국토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만 있어요. 지구도 있어요. 구역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 문제인데 제가 학개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줄여드려요.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공시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리에 관한 법률이 28가지 지목이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활용에 따른 분류라는 것이 거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거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토지의 용어가 나옵니다. 토지의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 하시니까 뭐 택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택지 있잖아 거기. 보이세요? 노안이 오시면 좀 안 보이실 텐데 조그맣게 택지. 그래서 그거는 단어를 나와요. 나오고 그러다 보시면 주택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공법에서 배우시는데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건축법은 지금 여기 있는 게 단독하고 뭐가 있죠? 공동이 있어요. 찾았나요? 요것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공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암기 기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곱미터랑 바닥 면적하고 충수가 나오는데 오늘은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그냥 두 가지를 그냥 분류하는 그런 것들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오른쪽. 찾으셨어요? 그럼 건물의 특성 아예 지우세요. 안 나온다. 건물의 특성 하지 마시고 거기 위에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 있죠. 토지의 특성 위주로 가져가세요. 토지. 그 토지는 처음 하시더라도 자연적 특성과 무슨 특성이 있다? 인적 특성. 특히 이제 자연적 특성에서 더 잘 나오는데 오늘 아마 총론 파트에서는 토지의 특성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이 토지의 특성이 파생되는 특징에 따라서 이따 우리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6에서 한 7문제가 나오는데 11문제까지 출제 흔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희소식은 오늘 계산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계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3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맞히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찍고 계산도 찍고 그러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꼭 맞히신다는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페이지로 넘기셔서 34페이지로 보시면은 34페이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밑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본질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는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정의가 있고 밑에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서 자, 여기는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저기 위주로 가지고 가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정의예요.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 그 정의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스가 중요한 게 김영진 교수가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진 교수님. 그래서 이제 1970년도에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정의가 박스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제가 이분만 얘기하면 참 그 욱하는 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제 지도 교수님 김영진 교수님이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를 만드셨어요. 그죠? 감정평가도 만들고. 그래서 이분의 정의가 중요한데 그 박스를 보시면은 뭐 부동산 활동에 능률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우리 부동산 학문이라는 거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둘 다 연구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주체고요. 인간이 주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요. 부동산이 하나의 객체입니다.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연구 목적이 되고요. 관계를 개선하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누가 주체라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현상.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연구 대상이라는 걸 이따 보실 텐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그냥 해야 돼요. 좀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화. 그러니까 능률화하자는 것은 잘하자는 얘기죠. 능률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이용해야 돼요. 잘 이용해야 돼요. 잘 이용해야 된다. 채용이라는 자체가 이제 부동산에 적용되면서 이용을 잘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구 목적이에요. 연구 목적.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박스에 원리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박스 원리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원리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원리는 이론이에요.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을 얘기하고 이론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론만 중요합니까? 실무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술성으로서 실무예요. 실무. 그래서 이론은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이론이고 실무는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하시면 떴다방 하실 분이고 이론이 중요하시면 손가락 떠가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이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론을 알고 실무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다 양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일까요? 종합 응용과학일까요? 여러 학문들을 응용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는 하나의 학문을 단순적으로 갖고 온 겁니까? 여러 학문의 종합 응용입니까? 종합 응용이죠. 그럼 우리가 단순 순수과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되고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연구한다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뭐 땅이라든지 이런 지형 같은 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만 연구한다, 인간도 연구한다. 그럼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저도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항상 그 제가 학자다 보니까 항상 추상적으로 나타납니까? 경험에서 나타납니까? 경험이죠. 그럼 우리가 추상적 학문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추상적입니까? 경험입니까? 경험.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뺀 과목은 우리가 1차 과목에 개론만 있어요. 민법도 있어요. 민법 사법이고 공법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부동산도 그냥이다 법 제한이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는 규범을 하겠죠. 그래서 규범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는 거. 우리가 추상적이면 안 되고 구체 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펜을 들어보세요. 자, 34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죠. 자,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럼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고 원리는 이론이고 기술은 실무라고 되어 있나요? 단순 순수입니까? 종합 응용입니까? 그럼 따라서 법경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문을 접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가로 1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조지용 교수가 자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단순 순수예요. 이분도 종합 응용이에요.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고 그다음 3번은 이제 안정훈 교수인데 부동산학이란 이제 토지와 토지상이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시적이어야 돼요. 항구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토지계량물은 정착물이라고 적으세요. 토지계량물에다가 정착물 적으시고 자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밑줄 쳐보세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게 종합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른쪽 보시면은 단순 순수가 맞아요. 종합 응용이 맞아요. 자연과학이어야 돼요. 사회과학이어야 돼요. 추상적입니까? 구체적 경험입니까? 규범과학이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1번 문제가 틀렸는지 맞는지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1번이 O가요? X가요? 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주와 같이 지구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학 같은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순수과학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19회 때 나오고 그때서부터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다, 종합 응용이다. 그럼 여러 학문들 갖다 썼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3대 측면이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3대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논리로 세 가지로 보자는 거죠. 복합 개념으로 법경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 그럼 우리가 이 기술적은 눈에 보여요. 유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이라는 거죠. 근데 법과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자,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이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그럼 개인 간의 법률을 지켜야겠죠? 그럼 개인 간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고, 정부가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가가 이제 용적률로서 너 20층까지만 져 이렇게 한다는 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공법이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그냥 해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돼야죠. 그러니까 경제적은 가격이에요. 나중에 가격이라는 게 있으면 동그라미 치시고 법률 쪽은 제도적이고요. 그럼 우리가 분양가 같은 거 설정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공급을 알아야 되니까 경제학이라든지 또 팔아야 되니까 경영 같은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인간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 끝나고 저쪽 건물이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땅에 대한 토목 같은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떻다? 세 가지로 본다면 답은 법경기. 근데 유형적인 거는 눈에 보이죠? 그럼 기술적은 무형이다, 유형이다. 유형. 그럼 법과 경제는 뭐죠?
무형이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것은 공간이 안 보여요. 우리한테 공간이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37페이지 가시면은 연구 범위와 접근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그냥 아까 제가 연구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아까 인간이 부동산으로서 하는 행위를 그냥입니까? 부동산 활동이었습니까?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인간한테 보이는 게 현상이죠. 연구 대상이다. 밑줄만 쳐볼게요. 그럼 오른쪽 가시면은 연구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밑줄만 치세요. 부동산 현상은 인간의 삶의 터로서 부동산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이다. 그렇게만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밑에 가시면 제가 부동산이 주체예요? 인간이 주체예요?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면서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개선해 나간다. 그게 연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동산은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럼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는 누가 밑에서 불 질러서 폭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에요. 그 부동산 현상은 인간과 부동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연구 분야라는 단어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박스 보시면은 편안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쪽 파트는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구 분야 찾으셨어요? 그럼 옆에 잠깐만 가시면 참고란이 있어요. 참고를 보시면은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라는 게 나누죠. 그럼 아까 먼저 이론부터 해야 돼요? 실무를 알아야 돼요? 이론부터 알아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론 분야가 따라서 기초 분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분야가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초 분야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초 분야는 박스에 보시면은 딱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 하실 때 그냥입니까? 법을 알아야 됩니까? 부동산 법 있어요? 법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냥이야 세금도 알아야 돼. 세금도 알아야 되죠. 찾으셨죠? 그죠?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초 분야고 그러면 실무에 자 이론만 해야 돼요? 실무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정 지원 분야와 결정 분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는 자 의사라는 게 생각되거든요. 부동산 의사 결정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분야 지원에다 동그라미 땡이야. 지원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 그럼 내가 뛰어들기 전에 그냥 돼 지원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그냥 돼 상담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평가도 평가사가 하죠. 상담, 평가 이런 거 들어가고요. 평가 들어가고. 그럼 지원을 받았어. 그럼 그냥이야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하는 분야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투계금. 결정 분야예요. 결정 분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투자,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죠. 다시 할게요. 자, 먼저 그냥이야 이론을 알아야 돼. 그럼 법하고 세금을 알아야겠네. 맞아요. 내가 결정부터 해야 돼요. 지원을 받아야 돼요. 지원을 받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별표는 저 치지 마시는 게 이게 한 20, 30년 전에 나왔다.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지원 분야가 지금 몇 개가 있죠? 지원 분야가 몇 개 있나 봐봐요. 4개 있고 결정 분야가 3개. 우리 시험 문제가 몇이 선다예요? 뭐 느낌이 안 와요? 뭐 안 오면 말고 자. 그러면 왜냐면 4개하고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분야가 아닌 거 빼롱 하면 결정 분야가 들어가겠죠. 분위기가 안 좋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 오지 선다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옛날하고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투계금은 지원 분야예요? 그냥 결정 분야예요? 결정 분야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시고요. 밑에 가시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제가 찍어줄게. 종합식 접근 있죠? 거기 박스에. 찾으셨어? 거기만 별표만 쳐놓으세요. 종합식. 단순 순수가 좋아요? 종합 응용이 좋아요? 그럼 복합 개념의 3대 측면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인원을 단기간에 체계화시킨 것은 그냥 다 종합식이다. 종합식이다. 그렇게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찾았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제끼고 오른쪽 가시면 6번에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결정? 의사결정. 찾았어요? 자, 그럼 밑줄 쳐보세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이 없어야 돼? 이윤이 있어야 돼? 아니, 돈이 안 돼야 돼? 돼야 돼? 제가 돈 되는 데 투자하겠죠? 그럼 그런 거에 기본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이야 의사결정이야. 사적 주체 중심으로 가서 아까 투자, 개발, 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요 세 가지가 이제 의사결정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은 일반적 이념의 밑에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넘겨보세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넘기시면은 무슨 성이 또 하나 있죠? 합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유인하는 거는 밑에 2번에 가시면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양가로 1번에다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에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무슨 성이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해요. 찾으셨어요? 무슨 성이 중요하다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쳤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념으로서 세 가지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자,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아까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잘 이용해야 되죠. 따라서 최유효 이용.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냥이다 부동산에만 쓴다. 부동산에만 쓰죠. 맞아요? 여러분들 불펜은 그냥이야 남아도는 재화야. 그럼 이걸 말 잘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 대화를 합시다.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부족해. 그럼 잘 이용해야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용을 잘하자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용을 잘하자라는 것은, 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된다는 것은 돈 먹고 돈 먹기를 하기 때문에 이윤 쪽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이 제일 중요합니까? 효율성이죠. 잘 이용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용해갖고 돈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효율성이라는 자체는 너무 사적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가 민간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민간 부분. 그러면 한쪽만 너무 먹으면은 그냥입니까? 다른 사람이 못 먹어. 못 먹으니까 분배를 잘하자 할 수 있죠. 그럼 분배를 잘하자 하니까 이 분배는 따라서 형평성. 형평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형평성은 우리가 어떤 공적 주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 부문에서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민간 부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형평성이 중요해요? 효율성이 중요해요? 효율성이 중요하죠. 형평성보다. 그렇죠? 이렇게 자꾸 하시고요. 근데 이게 상호 견제 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도로로 뚫리는데 개인의 땅이 있어요. 갑돌이 땅. 그러면 도로로 뚫으려는 것은 공익이고요. 개인에 대한 이익은 사익이면 사익과 공익이 상충하면 공익이 이겨요. 근데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화롭게 간다면 항상 법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합법성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합법성.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용을 잘하자는 건 무슨 성? 효율성. 그럼 아까 부동산을 잘 이용해야 되죠? 능률화시키는 게 연구 목적이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성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사익을 침해할 수는 없죠. 그럼 모든 것이 그냥 다 법에 맞아야 된다. 법에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그럼 여기에 능률성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능률성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느냐? 효율성이 히읗 들어갔죠. 형평성이 히읗 들어갔죠. 합법성이 히읗 들어갔죠. 따라서 3 히읗. 히읗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여기에 능률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인데, 자, 전 페이지 가볼게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39페이지의 맨 밑에 효율성, 형평성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 볼게.
이용을 잘하자는 건 무슨 성이지? 분배를 잘하자는 건. 이거 두 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넘기시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0페이지로 가시면은 문제를 풀면은 거기 조그만 기출이 하나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그 기출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한번 지적해 보세요. 왜 틀렸을까? 기출이? 알았어. 민간 부문이라고 돼 있잖아. 민간 부문은 어떤 성을 강조하지? 효율성. 맞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거기 보시면은 몇 회 나왔지? 15회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민간 부문에서 강조되는 건 무슨 성이다? 효율성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법을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합법성 있게 가야 되죠. 그럼 위에 가시면 합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 효율성과 형평성은 무슨 쪽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합법적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니은에 보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성을 가지고 따지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갈게. 부동산은 땅이 많아 제한돼 있어. 그럼 그냥 애들 잘 이용해야 돼. 이용을 잘하자는 건 무슨 성? 효율성. 근데 너무 사람이 막 이용해갖고 막 한 사람이 쳐드시니까 분배를 잘해야 되지.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그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제 법을 어기면 법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 히읗이 들어가니까 능률성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은 부동산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오른쪽 41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아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주체예요, 인간이 주체예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그러면 주체가 없다, 주체가 있다, 있어요. 개인이 하면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이죠. 개인이나 기업이 하면. 맞아요? 사회성이고 정부가 하면 사적이야, 공적이야?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겠지. 그렇죠? 이제 3섹터는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또 개발 파트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릴 게 밑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밑에 박스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딱 3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나왔던 게 법이 한번 바뀌어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 부동산업이 뭐 임대업, 개발공급업, 서비스업 이런 게 있죠. 찾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중개업 하시게 되면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나왔어요. 이게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입니까? 임대업을 냈습니까? 임대업을 냈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세 분류에 임대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새 여러분들 왜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럼 저는 주거용에 대해서 냈어요. 그럼 저는 그냥입니까? 주거용입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들어가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책은 잘 쓰셨는데 이게 좀 책이 잘못됐어요. 위에 가시면 대분류와 중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합쳐서 대분류로 해놓으세요. 무슨 분류 해라나? 대분류. 그래서 방문각 책이 잘 되긴 했는데 그거 하나가 흑점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또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대분류와 중분류 합쳐서 무슨 분류다? 대분류. 제가 시키는 대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소분류라고 돼 있어요. 소분류? 소분류는 중분류라고 고치세요. 소분류는 중. 틀렸습니다. 오타예요. 그 다음에 세분류라고 돼 있죠. 세분류는 소분류로 고치세요. 세는 소분류고, 그 다음에 세세분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세분류는 없어요. 세분류에 따라서 세분류. 세분류. 어떻게 이렇게 책을 써놓은지 몰라. 자, 고치셨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이고, 자, 소분류를 뭐로 바꾸셨어요? 중분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옛날에 중분류하고 소분류를 바꿔내서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중분류는 뭐냐면 임대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강사가 시키는 대로 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급에 공짜 동그라미 있어요. 돌아주시고 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서비스업이라고 있죠. 서비스업에다가 서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서비스업의 서자.
서비스업.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임공서. 그럼 인공서는 무슨 분류예요? 중분류예요. 중분류. 이 중분류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간다면 그다음입니까? 다시 분류합니까? 다시 분류하죠. 소분류. 가졌어요. 그럼 소분류 가졌어요. 그럼 임대업이라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럼 임대업은 그냥 임대업으로 나눠져요. 근데 공급업은 자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임대업은 그냥 임대업으로 가고요. 자 공급업은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게 또 돼서 우리가 개발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러면 임대업에 동그라미 치시고 개발에 개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업에 공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따라서 임개공. 자 이거는 중분류예요, 소분류예요. 중분류와 소분류를 한번 바꿔서 내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분류와 소분류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업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럼 거기는 우리가 관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업. 왜 여러분들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죠? 관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그냥입니까? 나중에 나가면 중개를 합니까? 중개가 있죠. 중개가 있고 자문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자문 찾으셨어? 자문의 자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관리업의 관,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감정평가업. 그래서 감정평가업의 감 이렇게 들어보시죠. 다시 갈게. 서비스업은 따라서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게 소분류로 나눠지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세 분류는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아까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나온 건 저희가 그냥입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이야 주택이야. 주택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이 있어요? 주택. 그래서 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이라는 자체는 대표적인 이제 아파트 같은 거예요. 아파트. 비주거용은 주거예요, 주거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주거용 건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사무용 건물이 나왔거든요. 사무용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럼 임대업은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요? 주거만 있어요, 비주거도 있어요, 기타도 있어요. 기타도 있고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주거만 있나요? 비주거도 있나요? 기타도 있죠.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관리업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업? 관리업은 기타가 빠져요. 뭐가 빠진다? 기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고 기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요. 좀 어렵지만은 관리업을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하나만 필기하세요. 여기다가 필기를 하셔서 사업시설 유지관리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사업시설 유지관리. 유지관리. 자, 지금 거기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관리업은 보고 있는 거예요? 주거용과 비주거인데 기타가 없잖아요. 여기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업엔 사업시설 유지관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마지막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개를 어떻게 나누냐면 자 중개 및 자문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업. 형광펜 칠하시고 그러니까 대리업하고 같이 묶어요. 그 다음에 또 형광펜이 투자자문업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음에 투자자문업. 요게 새로 생겼습니다. 투자자문업.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이라는 거는 그대로 살아남고요. 그럼 다시 갈게요. 지금 가장 키포인트가 관리업에는 그냥입니까? 기타가 빠집니까? 빠지고 사업시설 유지관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입니까? 서비스업입니까? 그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라는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중개 및 자문업이에요? 중개 및 대리업이에요? 대리업이고 그냥 자문업이에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오른쪽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언제 기다려? 제가 할게. 자, 주거용의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들어가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들어가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비주거용 부동산도 들어가죠. 알려. 기타도 부동산 임대업 들어가죠. 근데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지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건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컨설팅업 같은 것도 없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해놓은 요 소분류하고 세분류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암기기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암기기법은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1, 2월 달에는 오늘 프린트를 안 하더니 기출문제 위주로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 3, 4월 달에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야매를 쓰는 거는 이제 조금 3, 4월 달에 가서 쓰고 오늘 야매가 있으니까 나중에 암기기법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야매도 그냥입니까? 이론이 돼야 됩니까?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갈게.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사업시설 유지관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여기 전체를 봤을 때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이라는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투자 자문업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자 4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 자 분별 부동산 활동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주체에서 한다는 정부가 하는 거는 정부는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공익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세요. 관리하고 규제하고 보조하고 과세하고 개인이 하면 정부입니까? 사적입니까? 수익이죠. 그럼 우리가 중개업하는 거는 정보 부분이에요, 사적이 들어가요. 사적이 들어가죠. 그래서 중개 사적 활동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게 정보 부분의 활동이 많습니까? 사적이 많습니까? 사적이 많고 전문협회라는 것은 여러분 중개사 따잖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중개사 협회가 있습니까?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럼 협회는 이제 그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협회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 밑에는 이제 이따가 해드리겠고 오른쪽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건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딱 하나만. 이따 문제로 확인할 텐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과학성, 기술성 있어요? 그럼 아까 과학성은 그냥 있어요? 이론이었어요. 기술성은요? 실무. 그러면 그냥이요? 둘 다 중요해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갖고 있고요. 자, 아까 사회성과 공공성은 공익이고 사익은 사익이죠. 그러면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전문성은 자 지금 박스에 보시면 몇 차가 있어요. 1차, 2차, 3차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입니까? 평가사가 전문입니까? 그럼 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평가하면 제일 수준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이다 3차다. 근데 비전문가가 평가하면 1차라는 얘기죠. 근데 공인중개사도 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죠. 그러면 수준이 있죠. 그럼 몇 차다? 2차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중개사 땄어요? 안 땄어요? 평가사도 안 땄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문가야? 비전문가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소유 갖고 있는 걸 평가하면 몇 차? 1차. 올해 중개사 따서 내년에 공인중개사 하면서 감정평가하는 건 몇 차? 2차. 평가사 따서 평가하면 3차라는 거죠. 어떤 게 수준이 제일 세? 술도 몇 차까지 마셨다는 얘기래. 3차까지 하죠. 분위기 안 좋네. 그럼 몇 차가 제일 수준이 세다? 3차가 제일 세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윤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윤리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사회성 공성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업자들은 높은 윤리성이 필요하지만 거래 당사자도 윤리가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밑에 가시면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고용은 고용주와 종업원과의 관계고 조직은 그 업자와 업자, 그다음에 단체는 협회입니다. 서비스는 의뢰인이고 공중은 대중인데 고용과 조직을 한번 묶어보세요. 이게 한번 딱 나왔었는데 고용과 조직을 묶으시면 자 우리가 중개업자가 그냥입니까? 종업원을 고용합니까? 고용해요. 그러면 이 종업원에 대한 어떻습니까? 종업원의 관계는 고용윤리라 그래요. 무슨 윤리라고 한다? 고용윤리. 그럼 내가 중개업자라면 종업원이 윤리를 지킬 때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조직윤리에 동업자라는 단어가 있나? 이 동업자는 나와 같이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를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중개업자에 막 비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웃긴 게 뭐냐면 세대수가 뭐 한 1000세대가 넘는 데는 중개업소가 하나일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아요. 그럼 서로 그냥입니까? 협동을 해야 됩니까? 협동을 해야 돼요. 서로 그 중개를 다 해야 돼요. 맞아요? 막 비난하면 돼, 안 돼? 안 돼. 왕따 당해.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이게 중개업자끼리가 아니야. 중개업자. 이걸 따라서 조직윤리 단체와 연계. 이해하셨어요? 그럼 거기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아쉬운데 옆에다가 기출이라고 좀 해놓으셨어야 되는데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시험 문제 조직윤리란 시험 문제 적어보세요. 자, 한 번 나왔었는데 기업 내부의 조직에서 우리가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다.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다. 도리다. 자, 그러면 자, 갈게요. 여러분들 이 중개사무소도요. 그냥입니까? 법인이 있습니까? 법인은 그냥이요. 종업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입니까? 기업 내부 조직입니까? 내부 조직이에요. 외부 조직이 아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직원 간이라는 자체는 이 안에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조직윤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조직이다, 고용이다? 고용윤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괜히 내가 넓혔나 본데 지금 기업 외부야, 요 기업 내부야. 지금 보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얘가 법인을 차렸으면은 이 기업 내부에 있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내부 조직에서 그냥이야 요 안에 있는 조직원 간이야. 그럼 어머 조직 불렀다고 조직 나오면 돼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웃겨? 자, 그럼 이거는 조직윤리예요,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예요. 이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죠? 체크하셨어요? 다시 갈게. 기업 외부야, 내부야. 내부 그 안에 있는 조직원과는 종업원들 간 얘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조직윤리 찍으시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조직윤리라는 건 그냥입니까? 조직간입니까? 조직간. 조직 내부가 아니라 조직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업자끼리 관계는 그냥이다. 이건 조직윤리다. 조직윤리를 안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조직의 쓴맛을 보겠죠. 그죠? 이렇게. 다시 갑니다. 자, 지금 기업 외부예요? 기업 내부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조직원 간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 안에 조업원 간입니까? 내부 조직은 조직원 간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조직윤리다, 고용윤리다, 고용윤리다. 이렇게 가지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밑에 가시면 정보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임장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주시에서 만약에 중개업을 하다가 대전에 가셨어요. 대전시로.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럼 정보 수집을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건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부동성.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에 있는 땅을 살려면 그냥입니까? 그 장소로 가야 됩니까? 그다음에 임장활동. 이 두 가지 한다는 거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활동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을 치시고요. 오른쪽 임장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임장활동도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럼 사람에 대한 활동은 대물 활동이에요? 대인 활동이에요? 물건에 대한 활동은? 그러면 대인 활동만 해? 대물 활동도 해? 그럼 여러분 중개업자라면 의뢰인과의 관계가 대인이죠? 물건은 대물이니까 둘 다 한다. 그렇게 가지고 임장 활동은 또 대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8번에 배려의 단기예요? 배려의 장기예요? 오래 내다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영속성. 토지가 오래 가죠? 배려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는 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 복합 개념은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다면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프린트를 가셔서 프린트에 요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어느 거냐면 지금 19번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9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19번 오다 X다.
O예요, X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 행동할 필요가 없나요? 있죠. 거래 당사자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업자는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겠죠. 이해 가셨어? 그럼 거래 당사자도 그냥 이제 윤리를 지켜야 돼. 그 얘기고. 20번도 만나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거의 X가 더 많다고 해서 그냥 틀리다 보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 왜 틀렸는지 봐야지. 자, X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갈게요. 부동산의 활동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인간이고요. 맞아요? 그럼 대문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다. 대문 활동도 한다. 대문 활동도 하죠.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문 활동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다음에 체계화된 이론이라는 거 아까 과학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강조돼야 돼요? 두 개 다 강조돼야 돼요? 두 개 다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줄게. 대인 활동만 해야 돼? 대문 활동도 해야 돼? 이론만 중에 실무도 중에 실무도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21번 만나보세요. 틀리나 맞나? 자, 들어볼게요. 임장 있죠, 임장. 내가 장소로 가야 되죠. 대전에 있는 땅을 살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갖고 거기 좋은 땅 좀 있으면 갖고 와봐요. 근데 또라이야, 씨. 가만히 있어야 돼, 가야 돼. 그게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무슨 성?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따 배우실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물건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대인 활동이다, 대문 활동이다, 대문 활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다시 할게. 부중성 때문에 그래, 부동성 때문에 그래.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장소로 가야 되고. 맞아요? 내가 거기 임장활동 간다는 건 사람 보러 가는 거야, 물건 보러 가는 거야. 대문활동이 사람 움직이잖아요. 사람 일로 와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부중성을 뭐로 바꾸고? 부동성. 대인활동을 대문활동을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로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부동산 활동할 때 그냥 원칙을 지켜야 돼. 모두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가지가 뭐 있어요? 불러봐요.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이라는 게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능률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빨리빨리 하고, 안정성은 거래 사고의 안전을 따지고,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요. 부동산은 어떤 특정 주체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되죠. 사회성 공공성인데, 자, 우리가 능률성은 주어진 여건에서 빨리빨리 하자는 게, 자, 보세요. 아까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이용을 잘해야 됩니까? 최우선 쪽으로 가야 돼요. 맞죠?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성의 원칙이 중요하다? 능률성. 주어진 여건에서 빨리빨리 이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어머니 왜 금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금매 싸게 나오거나 경매 물건 아세요? 그럼 금매나 경매 물건은 그냥요 가격이 싸요. 그러면 빨리빨리 만약에 10억짜리가 막 7억 정도 나왔는데 빨리빨리 사야 되죠. 그럼 빨리빨리 사는 거는 능률성이에요. 무슨 성이다? 근데 사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사고가 터집니까? 거래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안전성이죠, 그죠? 이게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호 견제 관계 있어요. 상호 견제 관계. 자, 그러면은 능률성을 갖고 가서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다 능률화 시키자. 기억나세요? 능률화. 무슨 화? 능률화. 이게 연구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능률화 시켜야 되는데 그 활동을 능률화 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 활동하고 거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강남역 사거리에 땅을 샀어요. 그럼 거기다는 상업용지니까 공장 줘야 돼요? 상가 줘야 돼요? 그럼 잘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따라서 체유효 이용 그런 게 단어 나와요. 그래서 체유용의 원칙을 지켜야 돼. 체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킵니다.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중개 활동하게 되면 법을 어기면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거래 질서를 지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질서를 확립시킵니다. 확립. 그러면 되게 쉬워. 자, 소유 활동은 그냥이야 채이용해야 돼. 거래 활동은 거래가 들어가죠. 소유니까. 자, 이거를 따진다는 거는 안정성입니까? 능률성입니까?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알겠어? 능률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성의 원칙이니? 능률성이고, 소유 활동의 능률화는 채이용의 원칙,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죠. 그럼 이걸 따진다는 건 안정성이에요, 능률성이에요. 안정성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그냥입니까? 이게 사고가 터집니까? 거래 사고의 안정성을 강화하자 가는 거죠. 그래서 능률성과 안정성 상호 견제고 법 경기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거죠. 자, 암만 경매 물건이라도 그냥입니까? 법적인 면을 봐야 됩니까? 경제적인 돈이 돼야 되죠. 이런 걸 따져보고요. 경제성은 그냥 두 번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 경제성이다. 공정이 된다는 게 있는데, 공정은 이제 사회성과 공정인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2페이지 가시게 되면 맨 밑에 가시면은 예제 문제가 하나 있죠. 42페이지 찾으셨어? 그럼 예제 문제가 이 틀린 게 5번이 틀렸는데 5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지금 좀 전에 소유활동의 채용 원칙은 안정성입니까? 능률성입니까? 능률성의 원칙이다. 그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거의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거 봐볼게요. 저 보세요.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 화산이 폭발한 건 부동산 현상이 아니죠.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추상적이야 경험에서 나왔어. 규범과학이기도 하죠. 오케이? 땅이 많아 제한돼 있어. 그럼 잘 이용해야 되죠. 그럼 이용을 잘하자는 건 그냥이야 효율성이야. 분배를 잘하자는 건 형평성이죠. 그럼 민간 부문에서 강조되는 건 어떤 성을 강조합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정도만 아시지 이쪽은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은 쉬는 시간에 예습할 수는 없지만은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48페이지가 진짜 죽여주는 거예요. 48페이지 가시겠으면 가시게 되면은 거기 밑에 부동산 개념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99%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기 위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법 경기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할게요. 이해 가셨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